성공하는 PMO 이석주 교수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.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리즈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주요 이유.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의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지난번 제가 그 자료에서 보면 빅데이터 시리즈 두 번째일 거예요. 아마. 그래서 대개 보면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되게 낮다. 그리고 심지어 뭐 4개 프로젝트 중에서 3개가 실패를 하는 거고, 그 중에 55개의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55%는 끝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아주 어려운 그러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했어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데이터 영역이 있고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영역, 그 다음에 기술, 이거 중요하죠. IT 기술적인 영역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기타 우리가 조직 같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영역에 보면 데이터 퀄리티가 너무 나쁘다, 정확도가 안 좋다, 오래됐다, 부정확하다, 불완전하다, 아니면 특정 데이터만 이렇게 있다.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기가 힘들다.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이제 제일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 보면 과연 이제 빅데이터를 추진하는 비즈니스적인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거냐. 그 다음에 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경영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조직의 저항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포커스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코핑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. 수집, 저장, 분석, 처리, 그 다음에 데이터, 시각화까지 이 프로젝트가 갈 때마다 이게 첩첩산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스코핑에 대한 문제,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고, 그 다음에 납기에 대한, 이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납기에 대한 문제,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거든요. 프로젝트 관리에서.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문제를 둘 수 있는 게 이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IT 기술이 이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베이스, 반정형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을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솔루션들이 필요한 거예요. 아니면 또 그러한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조합이 필요한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IT 인프라를 뚫고 있는 이제 그러한 전문가가 모자른다는 거예요. 여기 IT 스페셜리스트 모자르고요.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해본 프로젝트 관리자도 모자르고 대개 보면 한 25% 정도만 충족하고 나머지는 모자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, 예를 들어서 금융 쪽 빅데이터를 한 사람들은 계속 금융을 해야 돼요. 금융에서 빅데이터 쪽에 해봤다고 그래서 제조 쪽으로 오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. 이것도 이제 같은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자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. 기타 내용으로 이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, 앞서서 이제 제가 자료에서 설명했을 때 분산형으로 가야 되느냐, 중앙 집중형으로 가야 되느냐, 뭉쳐서 할 거냐, 흩어져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스코프에 대한 문제하고, 그 다음 미싱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,
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복잡한 아주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 스코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 대한 문제 또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죠.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문제, 되게 중요한 거죠. 예. 그런데 여기 이제 퀄리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를 이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. 결국엔 이거는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스코핑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겠죠. 뭐 여기에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IT 비즈니스 영역,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,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, 또 고객 쪽에서 보면 마케팅 영역도 있고, 영업적 영역도 있고, 하여튼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여서 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자, 이러다 보니 앞에서 스코프 문제, 퀄리티 문제, 리소스 문제, 그 다음에 뭐 납기에 대한 문제,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니 이제 이 프로젝트가 리스크 지향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, 우리가 앞서서 리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그램 커미티,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, 그리고 커미티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, 꼭 해야 된다는 이벤저리스트, 전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프로젝트 관리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아키텍트,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, 비즈니스 어널리스트,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스페셜리스트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빅데이터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거죠. 이분들이 다양한 도메인의 또 기술 영역도 다르고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프로젝트인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좀 작게 가져가세요 라는 거예요. 궁극적인 답은.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어떤 결론을 얻을 건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좀 그 레이어별로 뭐 수집, 저장, 뭐 처리, 분석, 뭐 이런 시각화 이러한 부분인데, 주로 이제 데이터 수집, 처리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, 분석 이렇게 하고,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좀 단계별로 좀 한번 해라. 꼭 뭐 수집, 저장, 처리, 분석 이렇게 너무 크게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쉽게 얘기해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하기 진짜 어렵다. 그렇지만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안 하고서는 우리가 AI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언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
네, 오늘 이상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리즈는 종결을 하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젝트의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